저는 더빙방송이군요. 왜냐면은 또 이틀 쉬어야 되니까요. 세계의 그녀. 그래서 양님은 디코방으로 오십시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오셨다면 야, 그래요. 야. 거두절미하고 빨리빨리 합시다. 왜냐면 제가 늦었기 때문이에요. 지국구. 아니 이렇게 늦을 줄 몰랐음. 보스? 보스 먹자 갔다 왔어. 아, 부캐로. 아프게. 왜냐면 본캐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 가자. 가자. 아, 아. 오늘도 여러분에겐 채굴뱅이 되겠군요. 아, 채굴. 현아네. 자 해봅시다. 아. 아, 아. 오늘들은 죽어가시네. 어제가 정말 미친듯이 죽어갔는데 어제 못 봤지? 아주 개판이었단다. 흐물. 흐물흐물이라니. 흐물흐물 그 이상이었다고. 그냥 방바닥에 찰푸닥하고 굴러다니던. 슬라임이야. 들어갑시다. 좋아요. 잘 안 만들어지네. 쪽도 맞네. 됐다. 또 맞대고 다사이. 이제 한 개인 걸까나? 현아씨에게 양해를 구해 먼저 배웅한 후 혼자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니며 직접 조사를 했다. 그렇게 약간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고 최대한 만전의 상태로 병원으로 들어가 유리와 있었던 일을 설명했더니 그건 네가 잘못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씨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 병원 복도에 펼쳐진 어처구니 없는 광경. 병원 안에 수많은 거울, 창문을 비롯해 조금이라도 뭔가가 비칠 만한 물건들이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막혀있다. 정확히는 이쪽에서 막힌 건 아니고 거기에 무언가를 비춰보면 안쪽이 나무 판자로 막힌 게 보였다. 거울 안쪽에서 막고 있다는 건가? 유리에 닫혀버린 마음이 표현된 것 같은 광경이다. 거울 속에서 스토킹 당하는 게 썩 기분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건 제 불찰입니다. 한숨을 푹 내쉰 현아씨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갑자기 입술을 겹쳤다. 현아씨?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걔한테 안 준 건 칭찬해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말투가 평소보다 더 딱딱해진 건 이유가 뭐야? 폼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응?
뒤에서 3명한테 기습당했다곤 하지만 선수도 아닌 것들한테 밀려났거든요. 살짝 빡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 야성이라도 끌어내겠다는 거야? 뭐 비슷합니다. 어젯밤에 그래줬으면 얼마나... 예? 아니야, 아무것도. 부끄러운 듯이 시선을 피하는 현아씨. 어쩐지 귀엽다. 현아씨는 스투에 모자를 쓰신 모습이었다. 결국 평소에 입으시던 옷이 완전히 마르진 않았던 모양. 현아씨가 이 모습을 내게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전에 비해선 굉장히 익숙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그래서? 야, 문 열어. 야 똑똑,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현아씨가 안쪽에 나무로 막힌 거울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오늘 자정 전에 해결해 놓겠습니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네. 계획이라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현아씨, 응? 나는 현아씨의 손을 잡았다. 현아씨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데? 어쩐지 얼굴을 붉히면서 당황하는 현아씨. 빨간 손자국이 있는 문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야, 죽고 싶어? 아니요. 현아씨의 반응은 참으로 간단명료했다. 삶이 힘들어? 내가 위로해줄까?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현아씨는 한동안 내 머리가 정상인지 점검했다. 열린 문 앞을 안전하게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는 순간 뭔가가 튀어나와 끌고 갈 수도 있어. 그럼 현아씨가 구해주실 거죠? 야, 한순간이면 돼요. 어쩔 생각인데? 나는 왼팔에 걷었다. 팔을 넣었다 빼볼 겁니다. 진짜 죽으려는 거야?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구나. 아닙니다. 현아씨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거렸다. 대체 왜 그래? 지금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현아씨는 저 문에 대해서 얼마나 알죠? 병원적 세계 여기저기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가짜문. 주기적으로 검은 형체들이 단체로 그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순간 문 안에서 뭔가가 놈들을 씹으며 어딘가로 가게 되는 것 같다.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은 단 한 번도 다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된 적 없다. 그게 다야. 혹시 정체가 뭔지 알았어? 아니요. 하지만 비교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위험한 짓까지 해서 알아야 할 일이야? 네, 정말 하고 싶어? 네. 내 눈을 한동안 바라보던 현아씨.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들었다. 알았어, 도와줄게. 또 네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이 있다면 구하는 건 내가 되고 싶으니까.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왜 일찍 죽는지 알 것 같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는 현아씨였다. 객기를 부리잖아, 객기를. 손자국이 있는 문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대응하기 편해 보이는 문을 하나 골라 그 앞에 섰다.
뒤에선 현아씨가 내 허리를 안고 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줄까지 묶었다. 진 진짜로 할 거야? 네, 내가 널 놔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속박하고 통제하는 편이라면서요.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냥 복도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다. 이건 거울. 정확히는 거울처럼 비치고 일렁이는 무언가. 그리고 안에서 튀어나온 뭔가가 내 팔을 붙잡고 당기기 시작했다. 오야, 나 싫어 이런 거. 괜찮아? 아직 괜찮습니다. 거울 속으로 팔이 들어간다. 한계점을 넘는 감각은 없다. 다만 얼음처럼 차가운 젤리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불쾌한 감각. 그와 동시에 내 정신까지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이상 판정 불려주세요. 하나씨, 어. 예. 딱 하고 내 벽을 갈기는 현아씨. 물리치료하시는데 정신이 돌아왔다. 치료 물리. 그니까 아직이야? 조금만 더. 어깨가 다 들어갈 정도로 거울 속에 팔이 들어갔다. 뺨 또 때려? 안쪽에서 마치 수많은 손이 내 팔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뭔가 거대한 어금니가 내 팔에 닿았다. 지금이지? 네! 이 우당탕탕. 그 어느 때보다도 날 혜린이 강하게 어서 안고 오세요. 당기는 현아씨. 거울 속에서 팔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문이 닫혔다. 아, 괜찮아? 네. 팔은 내가 억지로 당겨서 빠진 거 아니었냐? 왜 씹힌 것 같은 상처가 있어? 거대한 어금니를 지닌 뭔가가 강하게 물다가 만 것 같은, 물려 으스러지기 직전에 잡아당겨 뺀 것 같은, 그렇게 긁힌 상처가 내 왼팔에 있었다. 지난번의 유리와 똑같이. 유리의 세계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잠시 후 긁힌 상처를 치료하면서 방금 그 행동으로 증명된 추론 결과를 하나씩 얘기했다. 비오는 세계와 배치된 형태가 달라요. 저희는 지금까지 유리의 세계 또한 우비의 세계처럼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씨가 그렸던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우비의 한계점에 유리의 한계점을 겹쳐 그렸다. 하지만 실제 형태는 이런 식이죠. 나는 기존의 그림을 다시 그린 후 그래서 다른 세계들을 전부 스토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각형 전체를 다시 한번 얄팍하게 감싸듯이 유리의 세계를 그렸다. 손자국 있는 문너머와 유리 세계에서 본 거울 너머와 똑같은 곳이에요. 거울 저편이죠. 그리고 유리의 세계가 있는 건 거울 저편이 아니라 거울 면입니다. 거울 이쪽편과 거울 반대편에 가는 얄팍한 부분. 유리의 세계는 그곳이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이나 비오는 세계에 비해서 거울 속 세계는 지나치게 좁았고 이미 거울 속인 세계에 대체 왜 또 거울 속에 있냐는 겁니다.
고작 운동장 하나와 학교 건물이 전부야? 생각보다 많이 좁은데? 비치는 거랑 안 비치는 게 있을 거예요. 거울도, 물도. 피할 수 없을 땐 비치는 쪽만 피하면 돼요. 그쪽이 진짜 거울이니까. 아마도 유리를 끌고 가던 그림자 학생들과 병원의 검은 것들 또한 같거나 비슷한 것이다. 거울 면에 생긴 한계점, 유리의 심상을 반영해 학교로 변한 세계. 검은 것들은 그 세계의 영역에 유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한다. 그리고 원래의 행동 패턴대로 그 너머로 가려간다. 왜 유리까지 끌고 가려 하는지 모르지만 마주쳐도 병원에서 끌려갈 뻔한 적이 있던 만큼 그건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은 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본 겁니다. 그리고 내 팔에 거울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유리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다. 어깨가 빠지진 않았지만 그건 근육량 차이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다. 헤나스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긁혀버린 내 팔에 약과 반창고를 붙일 뿐이었다. 헤나스, 야, 네. 천천히 질문한 헤나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알아낸 이유가 뭐야? 약간 슬픈 목소리다. 알려드리려고요. 유리의 세계는 막힌 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쪽으로는 현아 씨가 탈출하실 수 없고, 유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한다 해도 현아 씨의 탈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리 쪽을 뚫는 수밖에 없어요. 말없이 날 보는 현아 씨. 그래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절 유리의 세계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스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부탁했다. 가서 뭘 할 건데?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 겁니다. 안전해? 다칠 거예요. 너 그래서 만전의 상태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날 돕는 걸 잠시 중단하고 탈출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애를 구하기 위해 네가 다치러 가는 걸 허락해달라는 거지? 네, 내가 싫어할 만한 걸 다 하겠다는 거야? 네. 있는 그대로 아무런 미사일도 없이. 하나스가 오해하거나 속을 여지를 완전히 말살하면서 오로지 진실만으로 부탁했다. 한동안 내 얼굴을 보고 있는 현아씨.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고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눈? 내 얼굴을 끌어서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알아? 너 가끔씩 그렇게 미친 것 같은 눈을 할 때가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날 도와주겠다고 너무 쉽게 허락했을 때, 우비의 세계에서 피투성이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지금. 사람에 따라선 무섭다고 느낄지도 몰라. 현아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탁 하고 가볍게 내 가슴을 때린 현아씨는 한숨을 살짝 내쉬더니 상당히 내 취향. 유감스럽기도. 활짝 웃으셨다. 현아씨, 만약 그 애를 이대로 방치하겠다고 했으면 나 진짜로 화냈을걸? 그
크게 도움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러겠어. 아, 물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도우러 갔으면 그것보다 더 화냈겠지만 속이지 않고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이 사람은 나 사람. 애가 당황하면 어른이 굴러야 하는 법이잖아. 갔다 와. 정신 차리게 해줘. 예! 충성 충성!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아, 그건 그거고. 예? 아, 내 목 뒤를 그대로 이봐요. 잡아끌어 침대로 내리는 현아씨. 내가 무슨 상황인지 깨닫기도 전에 현아씨가 내 가슴팍을 짓누르며 사이드를 쳤다. 그 현아씨? 느낌 완전 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야? 틀림없이 납득은 했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하는 게 분명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살짝 열받네. 이해하지? 아, 그 현아씨 여전히 굉장한 악력. 나한테 깡 힘으로 그다지 밀리질 않는다. 잠깐만, 그럼 어젯밤에 거저 잘못했으면 강제로 당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마자 현아씨가 내 머리 바로 위에 벽을 세게 짚었다. 저항하지 마. 벌 주는 거니까. 네. 알겠니? 현아씨가 선택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른 애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어도 네가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누구인지 절대 잊지 못하게 해줄게. 내 어깨에 현아씨가 입을 맞췄다. 살짝 핥힌 것 같다. 그대로 서서히 타 올라오지 마세요. 현아씨, 힘 빼. 정하지 말라니까. 전 현아씨가 그러실 때마다 어? 미안, 너무 선 넘었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서 난... 더 사랑합니다. 정말... 이 와중에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하는 현아씨. 푹 하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또 마셨다. 아우 힘들어. 아, 유리 와. 또 해야 되는데. 와, 유리다. 유리 얘 저 지금 미쳤다고요. 제가 얘를 어떻게 해요? 와, 유리다. 아 힘들어. 와, 유리다. 근데 유리가 제일 쉬워. 내 목소리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울에 붙은 나무 판자는 도저히 떨어지질 않았다. 히히 단순한 판자가 아니라 유리가 거절하는 마음이 그대로 구현된 것 같아. 히히 오지마 히히. 갈 거야. 그러니까 바깥 세상으로 외에서 햇볕을 통해 거울 속으로 침투했다. 간만에 돌아온 유리의 세계는 전보다 더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다.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유리야, 오랜만이다. 대답도 안 하는 유리. 이젠 대답도 안 하니? 돌아가요.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날 무시하고 돌아서 버리는 유리. 따라가려 했더니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우엉. 전에 그 세 개의 사람 그림자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가급적 싸우기 싫죠? 다치면 그 언니가 싫어할 거니까. 경멸을 담아 그렇게 말하는 유리에게 나는 손을 들어서 등을 흔들고 돌진하기 시작했다. 아니 네가 소야?
어머. 갔네. 뭐 그렇게 됐나 봐. 당분간 저쪽에서 안 돌아올 거래. 거울은 전부 막혀서 그 누구도 엿들을 수 없어. 그래서 온 거야? 민가? 살려줘! 1인 히히. 2역이다! 히히. 높고 낮은 거. 이제야 내 말이 들리는구나. 살려줘! 히히 1인역. 지난번과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이번엔 방향이 반대. 하나짱 이제야 이쪽으로 봐주는구나. 성인 남성의 형태를 하고 있는 세계의 그림. 소리가 너무 큰가? 님이 좀 소리를 키워야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좀 줄일게 잠깐만. 야. 저기 금박감 넘치는 부분. 쿵짝쿵짝. 노래가 신나는데? 하나하나 피지컬은 전부 소리에 비해 달랐지만 그 부금이 크다고? 이거 그 부금을 줄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막 크지 않은데 배경은 큰 건 아닌데 님 소리 때문에라도 줄여야 돼.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우비처럼 자신의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일이 막 큰 것 치곤 실력이 괜찮다. 학교 복도를 가로지르며 한동안 도망다녔다. 크기가 다른 놈들의 추격거리가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구한다고 들어와선 도망치는 내 모습에 유리는 거의 맹소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번의 체험으로 사람 형태를 구현되면 사람 같은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계단을 한층 내려가자마자 몸을 낮추고 벽에 눈을 붙였다. 제일 빨리 따라온 놈이 커브를 도는 즉시 어깨 밑으로 내 팔을 집어넣어 허리띠기로 집어던졌다. 계단 아래로. 아이고야. 아이고 툭툭 나가겠네. 집을 맞는 걸 넘어 계단 모서리에 찍혀 내려가는 첫 아프겠다. 번째는 실제 사람이었으면 아 아프겠지. 존나 아프겠다. 야, 바로 따라온 두 번째 놈이 주먹을 휘적거리려고 해서 위빙하며 앞손 뒷손으로 가볍게 던지고 양팔로 얼굴을 감싸는 놈의 우부한 신이 갈비뼈 아래에 왼손 보디블러를 꽂아 넣었다. 갑자기 아니 격투기를 이거 작가가 헬창인가봐. 알아. 음, 좀 격투 해본 사람인가봐. 그러니까 이놈들도 간이 있으려나? 복근 없는 놈이 맞으면 억하면서 쓰러졌다. 숨탈 정도로 달렸으니 더더욱 부르르 떨면서 그림자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진다. 오른팔로 뒷목을 휘감아 붙은 후 두근거리에서 옆구리를 몇 번 더 후려갈긴 뒤 그대로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치고 그놈의 계단 아래는 역시 중력이야. 아까 던진 놈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길래 턱을 사정없이 걷어찼다. 저기 때문에 간 때리는 거랑 중이 아픈 거구나. 제일 덩치가 큰 놈이 그제야 따라왔다. 주먹을 휘두르는 동작은 일반인 수준이었지만 나보다도 체급이 훨씬 커서 맞으면 아플 것 같다. 맞으면 말이다. 안 맞겠지. 띠띠롱. 양손으로 견제하며 크게 빠지면서 한 번 두 번 덩치의 다리에 놓기 보다 훨씬 낮은 각킥이 꽂힌다. 아프지도 않다는 듯이 주는 대로 받아먹으며 다가오던 놈이 세 번째부터는 명백하게 중심이 흔들렸다. 몰랐냐? 이거 아파. 덩치가 스텝으로 크프킥을 피한다. 휘적대던 양팔을 들어올려 커버를 올린다. 좀 할 줄 아는 녀석인가? 살짝 빗나간 덩치의 스트레이트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게 느껴졌다. 원투? 진짜? 갑자기 복싱 스탠스를 취하네. 넌 유리야, 네가 나 관찰하면 얘들도 할 수 있게 되냐? 할
말 없어요. 진짜 꿈속 같네. 안 그래? 다치기 싫으면 그만 돌아가요. 오블리크 킥처럼 위험한 건 안 보여줘서 다행이다. 또 카프킥을 차려는 모션에 취하자 순간적으로 다리를 빼는 큰 놈. 치고 받으려는 듯이 잽을 치며 압박을 걸자 놈도 맞불을 놓으려고 했고 앞선 잽을 툭 펴낸 직후 뒷선 스트레이트가 나오자마자 순간 아래로 툭 파고들어 더블렉 테이크다운을 걸었다. 혹시 다리 가랭이 때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닌 거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 오금 잡고 다리 무릎 관절 접어가지고 뒤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니는 어떻게 알아요? 카프킥에서 난다는 다리가 아니, 바운스 세상에. 못한 채 넘어가고 철퍼덕 소리와 함께 덩치가 드러누웠다. 마운트를 잡으려고 했지만 놈이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발버둥을 친다. 힘 하나는 진짜로 세네. 빠르게 다른 걸로 연기하려는데 아무런 방비도 없이 일어나려 파닥거리는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바닥을 차면서 놈의 왼다리를 껴안았다. 겨드랑이에 발 아니 이런 거에 끼우고 상세하게 하고 풀려보자. 있네. 내 미쳐버리겠다. 윗다리는 놈 반대쪽 허벅지 안으로 들어가 이쪽도 고정. 그리고 발목을 휘망아 반대쪽으로 돌려버렸다. 그래서 파닥거리기만 하다 그걸 전부 허용하는 덩치. 본 적 없어? 대응할 줄 몰라? 무릎 무릎 맞아야지. 너와 첩수를 공유할게. 사람이 아니니까 끝까지 돌려버려도 괜찮겠지. 동학시까지 계단 아래로 불려버린 후에 몸을 일으키자 유리가 혼자 나와 있었다. 어떡할래? 일진 오빠들 다 죽었어. 바로 붙잡힐 거라 생각한 듯 몸을 감싸며 뒷걸음질 치는 유리. 하지만 천천히 걸어서 따라가기만 했다. 왜?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나를 보는 유리.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자니까? 그럼 때려서 붙잡던가. 안 때려. 그럼 난 말 안 해요. 대화는 나중에 하고 그냥 준비한 거 전부 해봐. 뭐요? 지금 유인하는 거잖아. 일진 오빠 셋이 끝은 아닐 텐데. 옆 교실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테이크다운을 걸 것처럼 즉시 내 다리를 달려드네. 보였으면 바로 따라하네. 그냥 빠르게 길로틴 치프를 들고 왼쪽으로 비틀었다. 파닥거리다가 축 늘어지는 그림자. 꼬물꼬물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약해서 뒤에 숨겨놨나? 그 모습을 본 유리가 뒤로 빠지면서 뭔가를 잡아당겼고 이쪽에 뭐가 설치되어 있었던 듯 잡동사니가 떨어져 내렸다. 즉시 유리 바로 앞으로 몸을 날린다. 자기가 서 있는 범위에 떨어지도록 하진 않았겠지. 여유를 잃고 몇 번이나 도망치려드는 유리에게 끈덕지게 따라붙는다. 몇몇 사소한 함정이 더 있었지만 대단치는 않았다. 언제까지 거절하는 척만 할래? 대놓고 말했다. 뭐라고요? 진짜 치명적인 건 준비하지도 않았잖아. 날 알면서 왜 그랬어? 앞에 캔내는 단순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생 지식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무언 하나 나를 멈추는 데 효과적이진 않아. 네가 괴물이고 생각 안 하지? 뭘? 사실은 이대로 잡혀서 다시 대화하고 싶은 것처럼 보여. 웃기지 마. 사키르나! 도망치듯이 간격을 벌린 유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번엔 뭘 꺼내려는 걸까? 언제까지 멋대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 지금까지는 달리 진심으로 겁에 질려 준비하는 게 부담갔나? 아니, 그건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걸 두려워하는 표정이야. 예를 들면 흉기, 평생 써본 적도 없고. 하지만 도와주길 원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오빠가 뭘 할 수 있어요? 난 이미 죽었는데? 너 할 수 있으니까 왔지. 옷에 집어치워. 멋대로 뒷조사나 하면서. 그것만큼은 진짜로 미안.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을래? 결국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너 신경 써주러 온 거야. 그래봤자 나 설득하면 그 언니 탈출에 도움될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 이쪽은 영원히 막힌 길이라는 거 눈치챈 지 오래야. 유리의 눈동자에서 초점이 사라졌다. 네가 사건에 대해서는 숨기려 했던 건 다른 이유도 많았겠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그 사실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실제로 도달했고. 그런다고 내가 손해볼 게 뭔데요? 내가 뭐 때문에 그걸 감춰요? 내가 이쪽으로 안 오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 유리 쪽으로 한 걸음 내밀렸다. 유리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떨고 있었다. 근데 지금 봐. 알고도 왔잖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난 지금은 오로지 변명 같은 거 듣기 싫어. 너랑 대화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하나씩 탈출이란 건 아무 상관도 없어. 거짓말. 쿼드득 하는 정말 불안한 소리와 함께 찰그락거리는 금속성 소리가 사방으로 터졌다. 꽤나 여러 개의 500원짜리 동전만한 쇠구슬. 유리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끼얹듯이 집어던진 모양이다. 순간적으로 얼굴만은 가드했지만 하나 정도가 잘못 맞은 모양. 뼈가 걱정될 정도의 격통이 퍼진다. 이건 진짜로 아픈데. 자기가 더 경악한 듯한 유리 비틀거리면서 뒷걸음질 친다. 다른 손에서 작은 칼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감당 못할 거면 흉기를 준비하지 말아야지. 오빠 어떻게 난 이러려는 게 그 자리에 주저앉는 유리. 자기가 저지른 일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들고 몸을 툭툭 털면서 하나도 안 아픈 얼굴을 했다. 자,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나 왜 이거 들을 때마다 웃기지?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그러게 대화를 하자니까. 나는 천천히 다가가 떨고 있는 유리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잡았다. 안 해. 안 해! 소리나 내놔! 지갑 아니라 쇠구슬 던졌어요. 네, 지갑이 아니에요. 쇠구슬이에요. 쇠구슬. 500원짜리 쇠구슬이- 쇠구슬. 쇠구슬이 아무리 그래도 뼈 맞으면 갈비뼈 아파요. 같은데 맞으면 아프지 않을까요? 뼈 맞으면 아파요. 나랑 다시 말 붙이겠다고 기껏 생각해낸 게 자의 공갈이에요? 친구는 너니까 자해는 아니지. 뭐, 정확하면 타의 공간이. 처맞을 목적도 처맞을 레벨레벨레. 목적으로 도발했으면 오빠 작품 잘못이죠. 아, 무릎이었네? 유리가 쇠구슬로 맞힌 무릎이 아파. 무릎 맞았구나. 아이고, 무릎은 맞으면 아픈데. 아. 미안하냐? 진짜 책상에 걸터앉아 부어오른 곳들을 문지른다. 어떻게든 대화는 하게 됐지만 유리는 여전히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알겠냐? 다툰 상대를 미안하게 만들면 생각보다 쉽게 화해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양심이 있을 때 이야기지만 누구 멋대로 화해래요?
발끈하는 향수. 에이, 좀 한 걸로 치자. 쳐 맞아서 관계 회복이 가능하면 사회생활이 훨씬 간단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데? 엎드려서 절하면 르르르르르. 블라블라. 엎드려 절하면서 진정성을 담아 사과라도 하든가요. 냅다 도계자 해야지. 미안해 유리야. 내 독선만 앞세워서 네가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 멋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본 것도, 네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걸 끄집어낸 것도 전부 널 아프게 만드는 일이란 걸 알았어야 했는데. 오빠. 네가 마냥 어린 줄 착각했고 내가 어른이라도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했나 봐. 그럴 자격은 누구한테도 없는데. 아니 잠깐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믿어주지 않을래? 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 이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널 위해서야.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응? 한순간 유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깜짝 놀라듯이 다시 찌푸렸다. 아 진짜 그거 개치사한 거 아세요?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서라도 너랑 화해하고 싶은 거야. 나도 치사한 거 알아. 싫어? 와, 저거 실눈 짓는 거 봐. 씨. 회사적으로 얼굴을 가려보지만 유리가 울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유리야, 그만해요, 진짜. 오그라들어서 미치겠다고요. 일단 화해한 걸로 쳐줄 테니까. 그래, 우리 다시 친하지? 손수건을 주면서 유리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진짜 나랑 사귈 것도 아니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어른으로서 친한 오빠로서다. 치사해요. 너무. 나쁜 어른이 그래. 그러니까 안 속게 조심하란 거다. 지가 제일 쓰레기면서. 얘 딱 그런 성격이구나. 상대랑 싸웠을 때 절대로 자기가 먼저 사과하진 않지만 상대 쪽에서 사과하면 무조건 받아줄 거랍시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데 상대가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게 두려우니까 오히려 그런 여지가 없게 쳐내고 만다. 그걸 배려라고 착각해버린 미숙한 겁쟁이. 언젠가 보나마나 후회하겠지만 뭐 애들은 그럴 수도 있다. 다 그러고 크는 거지. 그래서 뭐요? 결국 뭐하러 온 거예요? 말했잖아, 도와주러 왔다니까. 이미 죽었는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난 그냥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거나 저기 쟤들 따라서 저 너머로 가는 수밖에. 유리가 가리킨 창문 안에서 그림자 학생들이 움직인다. 통제력이 생긴 지금의 유리가 있으면 밖으로 기어나오지 못하고 저 너머 어딘가로 줄 서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검은 것들이 거울면에 통과해 지나가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겠지. 중간에 걸리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려는 특성 또한 같다. 지난번에 병원에서 내가 그랬고 이곳에서의 유리도 마찬가지. 근데 유리야, 생각해볼래? 네? 도시락을 먹는 귀신이라는 거 과연 존재할까? 네? 나는 유리의 팔에 꼬집었다. 안 사귈 거면 돈 타치미! 돈 따지미! 피부가 당겨지는 귀신이나 어깨가 빠지는 귀신은 있을 수 있어?
도시락을 먹는 것도 피부가 꼬집어지는 것도 어깨가 빠지는 것도 육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3층으로 가자. 중요한 건 뭐가 진실이냐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유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에 달린 거니까. 3층 교실 옆에 세면장. 거울은 여전히 깨져 있고 안쪽에는 추리닝으로 덮인 물체의 모습이 보였다. 차마 보이게 놔둘 순 없었던 모양이다. 의리는 다소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약간의 거리를 둔 채 따라오고 있었다. 단종으로 밀어붙여 화해는 했지만 이곳에 자신의 뼈가 있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거울로 성큼성큼 다가가 손을 뻗었다. 대체 뭘 알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한 사정이나 그런 거요? 글쎄, 어떻게 보면 더 가혹하게 느낄 수도 있어. 추리닝을 걷어냈다. 깨진 거울 속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새하얀 백골이 눈앞에 있다. 오빠, 왜? 그게 이제 와서 말하기 그런데 배려 좀... 내 뼈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골 때리네 진짜. 대퇴골처럼 보이는 걸 집어들었다. 감각이라도 느껴져? 아니요, 그냥 기분이 왠지... 이렇게 귀엽네.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대퇴골을 유심히 살핀다. 저기가 딱 사람의 뼈라고 주장하는 듯한 형태, 색감, 질감, 무게. 이게 네 대퇴골이야? 뭐야, 돌려놔요. 유리야, 몇 가지 물어보자. 네, 너 몇 학년 몇 반이었어? 네? 그 3학년 3반이었죠? 기사에 나온 대로 네, 뭐... 담임 선생님 얼굴은 기억나? 나이 좀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머리 되게 긴. 기사에 나온 대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유리의 얼굴을 돌아봤다. 그 신문 기사에 나오자는 내용 중에 네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야. 아니, 당연히... 등교할 때 몇 번 버스를 탔어? 너희 반에는 몇 명이 있었지? 사용했던 교과서는 몇 년도 교육과정? 학교에서 고데기는 허가해줬냐? 아니면 몰래 썼어? 아니, 무슨 사람 개인정보를 다 물어봐요. 말할 필요는 없어. 기억이 나느냔 말이다.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는 유리. 하지만 조금씩 표정이 굳어갔다. 기억 안 나지? 안 그래? 죽었잖아요.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럼 너희 운동장을 서로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쓰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커다란 두 개의 건물이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학교. 뭔가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두 건물의 색깔이나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가끔씩 있는 일이야. 내 출신 중학교도 그랬거든.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랑 운동장을 같이 썼어. 기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더 사진빨이 잘 나오는 쪽에 교문을 찍어서 기사를 쓴 모양이지. 그게 무슨 상관... 사건이 있었던 건 고등학교 쪽이야. 뭐라?
스캔된 종이 신문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인터넷 기사는 삭제되었더라도 거기엔 다른 기사도 많이 남아있더라. 같은 운동장을 쓰는 고등학교 쪽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거기 교복은 네가 입고 있는 거랑 달라. 뭐라? 운동장에 뛰노는 애들 교복이 두 종류다. 발견된 시신도 딱히 메꿀 상태가 아니었어. 고등학생이 시체를 숨겨봤자 얼마나 잘 숨겼겠냐? 어설프게 붙여진 거울면 사이로 악취와 액체가 흘러나와서 바로 들켰다던데. 인터넷상에선 전부 삭제될 만한 기사였다. 기자가 열정이 있었는지 욕심이 있었는지 사진까지 넣어가며 너무 구체적으로 써놨다. 소송 걸렸더라고. 그럴만하지. 저기 나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아니 이게 무슨 유리야, 나 지금부터 정말 너무한 질문을 할 거야. 어쩌면 너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질문일 수 있어. 그래도 들어. 오빠? 유리의 눈동자가 요동친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몸을 떨고 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되태고를 반으로 부러뜨렸다. 겉보기에 정말 뼈처럼 보였던 그것은 마치 플라스틱처럼 단면에 아무런 구멍도 없었다. 마치 가짜처럼. 혈관을 잃어버린 유리, 그리고 난 말했다. 너 누구야? 마치 거울이 깨지는 것처럼 유리의 몸 전체에 금이 갔다. 너무나 아름답게, 하지만 너무나 잔혹하게 유리의 겉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허상이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져 내린다. 유리는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울음을 터뜨리는 듯 얼굴을 감싸주었고 모든 조각들이 떨어져 사라진 자리엔 환자복과 비슷한 옷을 걸치고 있는 붕대투성이의 단발 곱슬머리 소녀가 울고 있었다. 내가 봤을 때 얘 식물인간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아, 음. 뭔가가 있긴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죽었던 존재는 아니네요. 꿈속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본 적 있어? 왠지 모르게 과거사까지 어느 정도는 있을 때도 있잖아. 이건 그건 같다. 명백하게 이거는 그거 아 같은데? 그거 같은데? 명백하게 현실과는 다른 친구나 선생님이 있기도 해. 깨어나는 순간 대체 걔들은 누구였는지 의문은 품게 되지만 약간의 야. 아 맞네 이쪽이네. 야, 네가 야. 하면 돼요. 넹? 아니 사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비명을 지르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고 깨어나면 또 울고 진정되고도 한참 동안 날 쥐어뜯으며 흐느끼던 유리는 진정됐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한참이 지나서야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좀 잘래? 미안해서 그래요. 많이 아팠죠. 겁나 아파. 내 팔에는 유리가 때리고 핥힌 자국이 가득했다. 울며
그러면서 옆 사람 핥히는 애가 진짜로 있구나. 그림자들이랑 싸울 때도 안 다치려고 살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 혼나겠다. 그래서 진짜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나는 게 있어? 글쎄요. 인상이 순해졌네. 유리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내 허벅지를 베개 삼아 바닥에 드러누웠다. 살짝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괜찮다는 뜻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줬다. 오자마자 유리야 사랑해부터 외치는 저자는 뭔가. 하지만 예쁘죠? 지금까지 왜 눈치 못 챘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어떤 게 제일 오래된 기억이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교실 책상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역시 비유하자면 꿈속과 유사한 세계. 꿈에 제대로 된 기승전결 따위 있을 리가 없다. 한 일주일? 한 달? 처음엔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다녔는데 몇 번 정도 쓰러졌다 깨어났더니 옆에 신문 기사가 있었죠. 그 내용대로 거울 속에서 뼈를 발견하곤 내가 거기서 죽은 애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까지 난 어디로 갔는지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은 채 꿈속의 역할에 전념한다. 유리의 상태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생각해보면 이 학교 풍경도 되게 이상하네요. 요즘엔 이런 거 별로 없죠? 나무 미닫이문, 나무 바닥, 오래된 CRT 모니터. 아니 네가 CRT를 알아? 오빠가 아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맞나? 유리가 고개를 젖혀서 내 얼굴을 봤다. 나도 몰라. 옛날 모니터란 거 아니야? 이런 거? 그거 알아요? 응?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건이 훔쳐보는 거랑 오빠랑 논 것뿐이에요. 턱이나 재밌게도 놀았지. 웃음을 짓는 유리.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있다. 너무 그렇게 기분 풀린 척 하지 마. 좀 더 울어도 돼. 아, 됐어요, 좀. 지금은 오히려 개운해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던 게 거짓이라서 절망했다기보다 진짜 나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생각보다 긍정적이네. 어쨌든 나 살아있는 거잖아요? 바깥 세상 어딘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걸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 세계는 아주 확실하게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 난 정말로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렇겠지? 유리가 몸을 일으켰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쁜 짓을 떠올린 것처럼 씩 웃는다. 오빠, 손 좀 내밀어봐요. 유리가 꽤 특이한 모양을 제시했다. 뭐 하려고? 암튼 간에 기습적으로 스킨십 할 생각이면 집어치워라. 나한텐 현아씨가. 네, 알아요. 일단 유리가 시키는 대로 손을 내밀었더니 탁 하고 유리가 무슨 강아지가 소는 듯이 얼굴을 얹어왔다. 약간의 고민. 이건 허용 범위인가? 현아씨는 이걸 허락해줄 것인가? 이거 나도 좀 고민이 되는데?
하지만 유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키스고 뭐고 다 거절해놓고 이것까지 쳐내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죄책감 때문이라도 차마 손을 뺄 수 없었다. 내가 손을 빼지 않자 자신감을 얻은 듯한 유리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어때요? 나 예쁘다고 생각해요? 5년쯤 지나면 짜증나는 거 안 변하네요. 너도 띠꺼운 거 안 변하네. 이건 내 원래 성격인 것 같죠? 그러게. 정말로 활짝 웃는 유리. 내 폰 인터넷 연결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너 되게 섬세했구나. 당분간 이거에나 전념하려고요. 쓰다 보면 떠오를지도 모르고. 오빠가 갖다주는 도시락 리뷰라도 할게요. 아니 얘가 잘해주니까 당연한 줄 아네. 책임 좀 지셔야죠. 오빠랑 지낸 기억 중에 반은 오빠가 다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울린 빈도로만 따지면 친오빠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요. 아, 오빠가 부러뜨린 팔이 아프고 오빠가 고백을 거절해서 마음이 아프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빠 완전 쓰레기 아니에요? 아주 씹새끼네? 유리의 뺨을 그대로 움켜쥐었다. 기어오르지 마라. 나도 이제부터 널 친동생처럼 생각할 거야. 형이라고 불러. 누가 친동생한테 이래요? 안 하냐? 아마도 유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애정은 연인 사이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밖에 나가면요 오빠보다 더 키 크고 더 잘생기고 더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복수할 거라고? 남자라고 단정은 못 짓죠. 요즘 시대가 어둡댔대. 얼씨구? 맞는 말이긴 한데 여학교에 그런 애들이 가끔 있다던 현아씨의 말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차이면 나한테 와서 비참하게 울어요. 이젠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나도 차버릴 테니까. 퍽이나 계획대로 되겠다. 세상 모르는 거잖아요. 유리가 상당히 귀여운 표정으로 그렇게 웃었다. 어째 현아씨가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일까? 아직 저장까진 시간이 있어서 병원 쪽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유리가 거울 안쪽에 붙은 파란 판자를 치워주질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교문 쪽 출구로 돌아서 나가기로 했다. 지금 내가 입은 옷이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상처 입은 제 심상이 그대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붕대가 더 심해져서 혼자 보게 된 건가? 그렇구나. 내일이면 원상 복구될걸요? 근데 오늘은 안 돼. 굳이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러는지 오늘 밤새 생각해봐요. 오늘만은 네? 연습한 게 분명한 사연 있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는 유리. 대충 의도를 알 것 같으니까 그냥 피식하고 비웃어줬다. 아 짜증나. 어른 얕보지 마라. 아까 내가 할케어도 상냥하게 달래주던 오빠는 어디 갔어요? 한 번뿐인 서비스였단다. 서비스. 어찌 복잡한 표정으로 뒷짐해지는 유리. 교문이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뭔지 말이 없다가 그럼 나도 서비스 하나 해줄까요? 어?
원래는 오빠 쪽에서 눈치챌 때까지 말해줄 생각 없었는데요. 뭐 말이야? 유리가 아는데 내가 눈치 못 챈 게 있다고? 그게 가능한가? 내가 속으로 개무시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유리는 내 손을 잡고 학교 담을 넘어 잠시 걷더니 병원 근처의 도로까지 왔다. 아? 병원 도로? 아? 그냥 걸어서 어떠한 역풍이나 한계점을 넘는 감각도 없이 병원 근처로 왔다. 에? 너 지금 어떻게? 여기 병원 색이 아니에요. 그럼? 아직 거울 속이죠. 다만 병원 쪽 색이 이 장소와 똑같이 생겼을 뿐. 위치도 겹쳐요. 오빠라면 넘어갈 수도 있을걸요? 각자의 꿈처럼 완전히 분리된 세계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생긴 장소가 적지 않다. 이건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한계점 너머에 같은 장소가 여러 개 존재할지도 모른다. 글쎄요. 내가 해봤는데 여기서 거울을 보면 병원 세계에 바로 이 장소가 보여요. 엉뚱한 곳에서 각자 생성된 게 아니라 두 세계의 똑같은 장소가 동일한 좌표로 겹쳐 있다는 거예요. 건물 모양이 좀 다르긴 해요. 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는 유리. 비유하자면 환승역이라는 거지? 네, 뭐. 날 뺏겨서 삔또 상했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유리가 어딘가에서 물 뿌리개를 꺼냈다. 뚜껑을 열고 횡단보도에 물을 뿌리는 유리. 비가 온 것처럼 물웅덩이가 생긴다. 뭐해? 들여다봐요. 뭐가 비치는지. 아? 병원 색에 똑같은 장소가 비친다면서? 다른 곳은 그렇죠. 그런데 이 횡단보도 바닥만은 다르다니까요? 아? 뚜벅뚜벅 걸어가서 들여다봤다. 원형이 아니라 묘하게 사람이 엎어진 것 같은 모양으로 고여있는 물웅덩이. 그 너머에는 커다란 나무와 새파란 잔디, 오래된 목조 건물. 우비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황급히 고개를 든다. 내가 비오는 세계의 거울이나 웅덩이를 통해서 오빠를 결정적으로 구해줬던 거 생각나요? 오빠랑 언니가 탈출에 실패한 이후로 이쪽 거울에서도 우비의 세계는 막혀서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여기만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한계점은 한 곳이라도 막히면 전부 막히는 게 아니었어? 한계점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 세계가 붙어있을 뿐이라면 어때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유리. 여기 횡단보도의 사람 모양으로 물이 고이는 장소가 병원 세계와 마찬가지로 비오는 세계와도 직접적으로 닿아있기 때문이죠. 오빠, 여긴 이쪽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가 전부 다 겹치는 장소예요. 야, 그럼... 유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병원 세계 횡단보도에서 물을 뿌리면 이곳이랑 연결이 될 거고 그때 거울 세계에 이 장소에도 물을 뿌리는 거죠. 다른 입구가 전부 막혔다 해도 이렇게 해서 직접 연결해놓고 오빠가 안고 들어가면 비오는 세계로 다시 도전할 수 있겠지. 소름이 끼쳤다. 어때요? 고맙죠? 이건 진짜로 고마운데? 안아달라는 것처럼 양팔을 벌리고 눈을 감는 유리. 근데 유리야, 네? 왜 겹치는지도 혹시 알고 있니? 그건 오빠가 알아내야죠. 내가 어디까지 떠먹여줘야 돼요? 너 머리 아프게 생겼군.
뭐 어때? 길이 생겼으면 다 좋은 거지. 그래 고맙다 하고 교문을 통과해서 원래 색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리가 아쉬운 듯이 뒤에서 붙잡았다. 이제 안 안아줬다고 삐또 상했다. 왜 삐진 거야? 분위기 아쉽나? 자정까지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남아있는 의무 좀 어휴, 이래서 그래? 남자들이란 눈치가 없어요. 아유 그냥 생각보다 수상한 점이 많이 늘기도 했고 유리의 진이 생각보다 못해 생각보다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우리 유리한테 그래. 하나쌤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수상한 게 그거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유리. 얘는 학교에서 필기 되게 잘할 것 같네. 첫째, 누가 기억이 없는 날 여기에 넣어두고 종이신문과 가짜뼈를 써서 착각하게 만들었는지. 둘째, 저 장소가 모든 세계에서 겹치는 이유가 뭔지. 셋째,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여길 통과해 저 너머로 가는 채들은 뭔지도 있어. 저승으로 가는 영혼들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 분명 그것과는 틀림없이 다르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 뭐 일단 저 중에 한 가지 의문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 네? 나는 유리의 손을 잡고 교문을 통과했다. 오빠? 교문에 있는 현실 세계로의 출구를 통해 한계점을 넘는 감각을 의식하면서 유리도 함께 끌고 나가보려 했지만 안 되나 봐요. 유리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더니 유리가 정신을 잃으려고 해서 그만뒀다. 테나스와 함께 탔을 때 밖으로 나가는 기능이 사라지는 엘리베이터와 같다. 다치거나 한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 유리. 괜찮아? 네, 그럴 것 같았거든요. 애가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덤덤해졌다. 그리고 왠지 여기 있는 게 맞는 기분이 들어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 유리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진다. 그동안 저쪽 세계로 들어갈 땐 혼자만 들어가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잘 몰랐는데 내가 저쪽 세계와 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연결된 후에 서서히 끊기는 모양이다. 뭐 그렇게 됐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 네. 내일 보자. 나는 희미해져가는 유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잘 자요, 오빠. 그래. 그 언니한테도 나한테도 전부 차이는 악몽 꾸세요. 이 새끼 이거 진심이네. 이전보다 훨씬 진심으로 는 유리의 모습을 보니 또 말았다. 그래서 현아 씨랑 몇 개 아우 됐는데 씨, 이제 나 이거 나 혼자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지 와 벌써 신나. 와쿠와쿠 와쿠와쿠 수르장. 아우 힘들어. 벌써부터 힘들어. 아우 힘들어. 비가 내리는 비가- 세계를 급히 달리고 있었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거야? 장화인가 보면 우비 아닐까? 그런 것 같다. 아니면 찰박찰박하고 빗물을 차는 장화의 소리. 이미 해가 저물어버린 산길은 아이가 달리기 힘들어 보였지만 우비는 맞네. 그냥 네가 해도 되네. 그래? 그래? 우비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 한편 나는 우비의 한 손에 안겨서 넘겨지고 있다. 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사라지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괜찮아. 가짜 오빠야가 나와 있으면. 빗줄기가 따갑다. 간신히 멈춰서 숨을 고르는 우비를 올려다보며 되물었다. 네가 왜 사라져? 잊혀질 땐 과거부터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었다. 비오는 세상의 끝에는 커다란 콘크리트 벽이 있고 뭔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로비가 까치발을 대려 손을 얹자 거대한 개성이 들려오더니 저 머나먼 곳으로부터 피 묻은 발이 촉수를 휘두르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어우 징그러. 우비야? 우비야! 잽싸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아버리는 우비. 피 묻은 발이 철문을 막 쿵쿵거렸다. 그렇게 오래 버틸 것 같진 않은데. 저 새끼 왜 저래? 그럴만해. 내가 없어지면 자기도 없어지는 걸. 우비가 천천히 뒤로 돌아섰다. 아, 여긴 비상구 불빛만이 켜져 있는 새까만 방. 벽면에는 나가고 싶다는 새빨간 글씨가 가득 쓰여 있었다. 우비가 날 대롱대롱 들고서 벽면으로 왔다. 밖에서 피 묻은 발이 쿵쾅거리며 문을 두드려대고 있었다.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우비. 엄마. 아, 너 전부 네가 썼던 거야? 언제? 오빠야가 없던 시절에 여기까지 왔을 땐 나 혼자선 여길 못 넘어가서 넘어갔으면 매번 어떻게 됐는데? 피 묻은 발은 당장이라도 뚫고 들어온 것처럼 쿵쾅거린다. 그래,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문을 쳐서 부수고 싶지만 지금의 내겐 머리밖에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야? 우비가 날 자기 손에다 끼고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었다. 신박한데 아마도 진짜 나에겐 상당히 익숙할 것 같은 경계는 없는 감각이 내 머리에 느껴지는가 싶더니 눈앞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복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내 얼굴이 녹아내렸다. 마치 내가 이쪽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오빠야. 겁먹은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는 우비. 주머니에서 실과 바늘을 꺼내고 있다. 아니 레이첼 같다. 계속 실과 바늘로 꼬매주잖아. 아니 이게 노동서 기운다고 해결될 리가. 그보다 넌 왜 이번엔 멀쩡하냐? 언니야가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봤으니까. 아? 잊혀진 기억도 조금은 상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 이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게 됐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중에 제대로 설명해 줄 거지? 오빠야 덕분이야. 그래, 일단 고마워해라. 정말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비가 이 병원에서 녹아내리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 된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뚫어놓은 문으로 피 묻은 발에 툭소리를 뛰어나왔다. 그렇군. 지난번처럼 나와 우비를 다시 저쪽 세계로 끌고 가려는 거야. 새삼스럽지만 다 기억나네. 난 그냥 던져놓고 가라. 싫어. 다 녹아버린 내 얼굴을 꼭 껴안고서 우비가 달렸다. 여러 번 해본 것처럼 꽤 안정적으로 안고 있다. 피 묻은 발도 움직이는 게 상당히 느리다. 주르륵 하고 녹아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둥도 이쪽 세계로 넘어와서는 존재하기 힘든 건가? 나처럼?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대로 도망칠 수 있으면 돼. 우비가 어디로 가려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꿈속에 나는 우비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달려. 날 버리고 달려. 그런데 넌 이렇게 달려서 어디로 가려는 거야? 부서진 병원을, 아무도 없는 세계를. 우비는 달렸다. 빨간 비옷 끝에서 어째선지 연기 같은 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째서일까? 그리고 마침내 우비는 그 자리에 멈췄다. 뭐 그렇게 됐나 봐. 당분간 저쪽에서 안 돌아올 거래. 거울은 전부 막혀서 그 누구도 엿들을 수 없어. 그래서 온 거야? 이제야 내 말이 들리는구나. 새까맣게 사라져가는 얼굴로 우비는 웃었다. 싱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스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까맣게 사라져간다. 마주보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을 주저하던 현아씨 쪽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제 와서 뭐라고 싶은 거야? 말을 꺼냈다. 글쎄, 그냥 마지막이니까 보고 싶긴 해서. 마지막? 우비는 빨간 비옷을 들쳐 보였다. 그 안에는 이젠 새까만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다. 너 내가 제일 처음이야. 누구나 그렇듯이. 현아씨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우비 쪽으로 뻗다가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떨어뜨렸다. 저기 괜찮아? 이젠 상관없어. 정말요? 너 같은 건 내게 필요 없는 거야? 정말요? 내가 그렇게 싫어? 현아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처럼 빨간 비옷만 남은 우비의 몸을 껴안았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미안해. 심술부렸어. 알아. 그야 우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현아씨. 한참을 그렇게 우비를 안고 있었다. 무서워? 아니 알고 있던 거잖아. 영원한 건 없어. 응. 우비를 놓아주고 자리에서 일어난 현아씨. 그러면 정말로 작별 인사만 하러 온 거야? 아니,
비춰주려고. 현아 씨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다. 공기도 변한다. 저기, 오빠야,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엔 정말로 잊고 있었던 것 같지만 지난번에 알아버린 거지? 비오는 세계 어디에도 그건 없다는 거. 우리는 이대로 사라져 갈 수밖에. 그런 거 알고 있어. 아니, 넌 몰라. 현아 씨가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우비의 몸에서 나는 검은 연기가 더더욱 강해진다. 우리는 사라져. 내가 가장 빠를 뿐이야. 계속 시간을 끌어도 오빠야와 영원히 함께할 순 없어. 사라지는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다는 기분은 알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후회하는 건 너야. 그게 무슨... 저거. 빨간 비옷의 소매가 세상 저편을 가리켰다. 거대한 눈이 허공에 떠 있었다. 아직은 먼 곳이었다. 이 세상에는 구조를 떠올릴 인간이 필요해. 너까지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필요해질 텐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한계점을 넘어다니고 이 세계에 자주 들락거린 너와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던 그 오빠야라면 누구보다 적합하지 않겠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직은 들키지 않아. 고작 그 정도로 지켜냈다고 생각해? 이미 저건 오빠야를 봤어. 너랑 만나기 전부터. 툭 하고 현아 씨의 모자가 떨어졌다. 현아 씨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렸다. 이제 지금까지처럼 돌려보내봤자 저건 언제라도 다시 오빠야를 이쪽 세계에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내가 사라지면 알게 될 거야. 뭐? 야, 설마 네가... 현아 씨는 우비를 붙잡으려 했던 모양이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누가 내린 진흙 같은 것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서야 저편에서 뻗어온 피 묻은 발의 족수가 남아있는 진흙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순식간에 끌려간다. 저항의 여지도 없다. 마지막까지 마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처럼, 그런 트라우마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떨고 있는 현아 씨만 남겨두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안 돼. 붉은 글씨가 가득한 방의 문이 닫혔다. 희미해져가는 세계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거기엔 녹아버린 내 머리만 남았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달팽이처럼 뛰어가고 있었겠다. 자, 그러니까 너도 알아. 뭐든지 날 거야. 너도 나니까. 와, 13개 남았다. 오, 오, 드디어 에피소드 8입니다. 어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1시 반이긴 하거든요. 2시가 되고 있긴 한데 한 편 더 볼까요 말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딱 에피소드 7 끝났으니까 힘들어. 아니야. 그니까 아무도 죽은 게 아닌 거야. 사실 전에 뭐지? 내가 말했던 게 점점 가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많이 했다.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랑 그게 있으니까 음, 이게 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너무 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찐마기? 찐마? 여기 기? 그래? 기? 여기는 샵 1이라 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누굴까? 난가? 당신이겠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마저도 이룰 수 없다면 이번에야말로 하나씨를 탈출시킬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드는 성과였다. 비오는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흡이 끔찍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어머니와 지부장의 권력 유지 퍼포먼스에 희생당한 흡이 마지막엔 경찰 사이렌이 울리며 사건이 끝난 게 아닌가 했지만 출구는 열리지 않았다. 이건 거기서 더 남은 진상이 존재하거나 혹은 뭔가를 해결해야만 했다는 뜻. 그리고 유리가 알려진 교차점을 사용하면 다시 비오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유리가 핥힌 상처와 쇠구슬에 맞아 멍이 든 곳을 가릴 수 있도록 긴 팔을 입었다. 무릎에도 맞았던 것 같은데 병원에 통한 김에 검사를 해보니 뼈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나씨의 날카로운 눈에 속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성과와 긴 옷으로 어떻게든 부상을 숨겨보자. 무처럼 유리와 화해했는데 하나씨 쪽이 유리에게 악감정을 가져버리면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왔어? 하나씨. 다쳤지? 네. 한 방에 들켰다. 굳은 표정으로다가 내 멱살을 잡아당긴 하나씨. 들어보세요, 하나씨. 이건 유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유리가 잘못한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일단 큰 상처는 없습니다. 얼핏 뭐가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다 생책이고 그때 병원에서 검사는 받았는데 큰 치료가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긴 한데. 하나씨?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 생긴 건 네 몸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신경 써서 감추려고 노력은 한 것 같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분명 우셨죠? 저 없을 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가 걱정돼서 울었어. 아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씨? 하나씨가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내 단추에 손을 댄다. 벗어. 예? 느낌표던데? 아니 저 나오기 전에 말했어. 예? 벗으라고. 긴 팔. 상처 가리려고 입은 거잖아. 아니 현아씨. 날씨도 더운데 상처를 감싸놓으면 더 안 좋아. 유리한테 복수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벗어.
평소보다 훨씬 무게감이 느껴지는 현아 씨의 말.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일단 주섬주섬 긴팔을 벗었더니 저게 현아 씨가 뒤에서 껴 나왔다. 등에 따뜻한 숨결이 난다. 죄송합니다. 뭐 사과는 됐어. 상처 자세히 보여줄래?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네. 이상한데 평소라면 나랑 저런 행동을 하더라도 장난스럽거나 일부러 엉큼한 척을 할 텐데 오늘은 너무 진지하다. 지금까지 당한 거에 비해서 특출나게 큰 상처도 아닌데 한동안 내 상처를 살피던 현아 씨는 파스 몇 장을 가져와서 덧붙이더니 한동안은 쉬어. 또 나랑 놀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아니 저기 아까 말씀드렸죠? 비오는 세계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서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상당한 몸으로 들어가서 또 뭘 하겠어? 응? 현아 씨 저희 지난번에 그쪽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더 눈치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도 기억할 텐데. 아 정말로 나갈 방법이 생겼다 해도 네가 다친 상태라면 난 널 보내줄 생각이 없어. 그리고 현아 씨가 내 팔을 붙잡아 꾹 누르더니 그대로 환자용 침대로 끌고 넘어졌다. 현아야?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치고 온 거잖아. 그쵸. 나 기분 상했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쭉 달래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응? 예.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는 현아 씨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럼 뭐 오늘은 시작. 누나 말 잘 들어야지. 네. 그럼 뭔가 놀 거 없어? 응? 응? 불안해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활짝 웃으며 달라붙는 현아 씨. 이거 오늘은 놀아야 팔자의 모양이다. 그럼 영화라도 보실래요? 영화? 어떻게? 그동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쪽에서 영화를 틀어보려고요. 그래서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신형 노트북은 아무리 배터리가 큰 걸 가져와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또한 구형 노트북으로 작동을 시켜도 실행되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고려해서 마련한 게 이놈이에요. 재활용 센터에서 구한 구형 노트북에 요즘 쓰는 외장 배터리를 박아놨다. 호환이 하도 애매해서 고생 좀 했지만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서 마침내 성공했다. 그리고 안에 든 영화는 이쪽 세계에서도 실행이 되는 걸로 확인된 것들뿐. 이게 된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야, 네. 잘했어. 내 뺨을 쭉쭉 잡아당기고 그냥 무시지는 현아씨. 평소대로 돌아온 걸까? 어떤 게 제일 길어? 예?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현아씨는 뜻밖에도 가장 긴 영화를 요구했다.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닌데 이쪽 세계에 있느라 오랫동안 즐길 컨텐츠가 없어서 노트북으로 동영상이 나오는 것만으로 상당히 즐거운 모양이다. 인터스텔라 그렇다면 길금해도 충분한가? 난 주저없이 대형 스케일 판타지 영화 시리즈의 감독판을 정주행하기로 했다. 병원 침대들을 이리저리 밀어 노트북을 올려두고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들었다. 진짜네. 챙겨온 군것질거리들을 늘어놓고 자석이 된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덮자. 현아씨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쏙 들어온다. 완전 가깝게 붙었다. 아, 나 이런 건 잘 모르니까 네, 가급적 많이 설명해 줄래? 어라? 괜찮으세요? 보통 그런 거 싫어하던데. 싫으면 그만하라고 말할게. 네. 또다시 의도를 알 수 없는 요구. 하지만 현아씨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걸로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후 영화가 시작되고 현아씨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보다는 그걸 설명하는 내 얼굴을 주로 보고 있었다. 내 팔을 꼭 껴안고서. 그날은 결국 하루 종일 영화만 봤고 하루 종일 인터스텔라만 본 거 아니지? 스테이!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즐거웠다. 현아씨의 탈출이 늦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긴 했지만 이렇게 쉬어가는 날도 있어야겠지. 하지만 그날은 시작일 뿐이었다. 여기부터는 슬슬 좀 짧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런가? 얼마 안 했거든? 이제 슬슬 클라이맥스이긴 해. 응. 현아랑 유리 나오는데 이제 우비 안 나오는 건가? 우비는 너가 불었어. 우비는 죽었어. 우리 우비 돌려내. 비오는 세계의 유일한 장점이 사라졌어. 우비가 사라졌다. 비오는 세계의 장점 우비가 귀엽다. 단점 그의 전부다. 장점 없는 세계에 갈 필요 있을까? 맞긴 해. 좋아하니 좋아하는구나. 많이 했다. 한 많이 시간 했다. 한 시간 반 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량이 왜 소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니. 우비래. 안돼 유리로 만족해 그럼. 안돼. 귀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몰라. 뭘로? 이제 갈 때 뭐 있나 이러고 볼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채골뱅이 된 그녀의 색이 어땠나요? 이제 그래도 막바지를 가는 것 같거든요? 슬슬 클라이맥스. 그래서 오늘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후반이니까 과연 어떤 엔딩으로 우리를 또 보여줄라는지 모르겠다만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 이게 정식 더빙이 아니라는 게 신기해요. 좀 여러분이 듣기만 좋으면은 그걸로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 이거 엔딩 보고 울었다고요? 허허 나도 울겠군 이제. 허허 우비 허허. 구경해야겠다. 허허 뭐라고? 히히 신난다. 더빙 아주 최고예요. 아유 그래요?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좋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뭐랄까 이제 응? 뭐 성우지망생이라고 했었지만은 이제 성우지망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스트리머니까요. 직장인이고. 그래서 근데 그런 제 연기나 더빙을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극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겁이 나서 도전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지망이라고만 말하는 거지만. 아무튼 기쁘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게 봐줄 때마다 기뻐요, 사실.
우왕. 와. 그러면은 일단은 또 쉬고 1월 1일 날 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번에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새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랑 있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새해 예쁜 옷을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새해라고 한복을 챙겼는데 보여줄 수 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1월 1일이니까 뭐 제가 굳이 자정 아니어도 뭐 낮에 킬 수 있으면 켜보고 아니면 저녁에 킬 수 있으면 켜보고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좋은 새벽 되시고 우린 다음에 또 보는 걸로 하고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면은 그래도 1월 안에는 마무리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더빙으로 또 찾아올게요. 다들 잘 자요. 안녕. 바이바이. 그러면은 바이바이. 오늘은 TR님 방송으로 갈게요. 산나비도 해야 되네. 와우 왔다.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바이바이. 넘어간다. 살천 또 하자고 그랬었나 우리 그때? 맞아. 홀리 쉣 우리- 맞다. 우리 할 거 좀 많아. 블루 아카이브도 해달라 그랬는데 맞네 맞다. 눈 맞아. 맞다. 수덤은 그것도 한다고 했었고. 맞네. 아우 와 우리 할 거 아우 너무 아우 많다. 맞아, 짱 많아. 그럼 그런 거는 것도 바이바이. 그 뱁새랑 할 것도 있어야 되는데 뱁새랑 뭐 음. 하지 근데? 그거는 뱁새랑 얘기해봐야겠는데. 음흠. 어휴 구봉밥이다. 아이고 아이고. 바이바이.